자, 안녕하세요. 4월 14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로나입니다.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폭등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통과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커진 데다가 지금 1분기 기업들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커지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지금 S&P 500 지수에 상장된 기업들의 1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5% 정도 증가했을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중에 델타항공, 블랙록, 패스널 등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특히나 델타 같은 경우에는 매우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는데, 다만 JP모건 체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분기 순이익이 40% 이상 감소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와서 이 JP 모건처럼 러시아의 타격을 받을 금융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조심을 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요거는 감안하면서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일 3월 CPI가 급등한 데 이어서 이날 3월 PPI가 폭등세를 이어갔지만 지금 인플레이션 정점 통과 기대감이 커지는 그게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PPI 수치로만 놓고 본다면 전년 동기 대비 11.2% 상승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지금 크리스토퍼 윌러 연방준비제도 이사는, 그러니까 페드 이사죠. CNBC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이 매우 높지만 현재 위치가 물가 상승 속도가 고점을 기록했을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하면서 긴축을 진행을 하면서 이걸 좀 안정을 시키겠다. 이렇게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생각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흐름이 만들어 나갈지 감안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여전히 공격적인 긴축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은 우려가 계속 남아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제유가는 104.25달러, 3.63%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강세, 달러는 약세,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위해서 뉴스를 보면서 하나씩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물가지수가 고점에 위치한 상황 가운데 금리 인상이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다면 이 경기 연착륙이 가능할 것이냐, 경제가 침체가 되면 좀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잘만 관리하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는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의견이 확인이 되고 있으니까,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럼 반대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 연착륙이 잘 안 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금리 인상이 주춤할 수 있다. 요거 생각하면서 감안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는 다르게 아예 이 봉쇄로 인한 영향으로 이 수출 증가세가 둔화가 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이 글로벌 경제 전체적으로 공급망 부분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당연히 한국에서 이제 중국 쪽으로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대표적으로 반도체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되겠고, 자, 이러한 중국의 경제 침체를 일단 지진율 인하를 통해서 중국에서는 다시금 끌어올리려고 준비를 한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리커창이 어떤 식으로 이걸 회복을 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현재 중국이 전체적으로 좀 소비 심리가 많이 눌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튕겨 올라갔을 때 어느 정도까지 튕겨 오를 수 있을지 요거를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여전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 국방부에서 러시아 시설이 공격을 당하면 우크라이나 수도 지휘센터 등에 타격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힘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가능한 것이 아닌가. 아무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니까 이거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JP 모건 체이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러시아 사태로 손실이 좀 크다라고 합니다. 자, 다른 금융기관에서는 이런 비슷한 사태가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웰스파고가 경기 불황에 자동차 업계가 불황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GM과 포드는 낙관의 전망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혹시 현대 기아도 혹시나도 이제 현대 기아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이제 좀 어느 정도 기대를 하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경기 침체로 인한 불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은 있을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 놓고 보았을 땐 조금 아쉬울 수도 있다.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되겠고, 현재 강세장에도 국고채의 이 금리 역전이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어서 이 왜곡이 심화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까지 연결이 될지 이건 하나씩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엇갈리는 디램의 업황 전망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수요 둔화로 하락이 지속이 될 것이냐, 2분기에는 반등을 할 것이냐,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여기서 나오는 건 우크라이나 사태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이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업황이 조금 안 좋아진다라고 하더라도 중국 쪽에서 이제 만들어서 파는 걸 생각을 하면은 지금 안 만들어서 팔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상보다도 수요가 줄어들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2분기 이야기도 이쯤이면은 중국 봉쇄가 풀리지 않을까. 요거 생각하고서 여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자, 해서 저는 이 한국 쪽의 반도체 수출 1등 국가가 중국, 홍콩 이쪽 지역이니만큼 이 중국을 집중해서 보는 게 어떠할까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스마트팜 쪽도 지금 굉장히 많은 기업들에서 이 참여를 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한국 1등 기업 있거든요. 그린플러스였나? 그런 쪽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하나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도움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요 내용들은 시장 정리를 장 시작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 수급 분석은 물론이거니와 공부할 수 있는 내용이나 아니면 힘든 시장 속에서 자, 보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내일쯤 반등이 나올 것 같다라고. 근데 실제로 어제부터 반등이 쭉쭉 나왔죠. 이거 그저께 말씀드렸던 거예요. 현 시장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영상 설명란에는 없고 제 채널 커뮤니티에 보면은 텔레그램 링크가 있거든요.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장 봤으니까 개별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한국 BNC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국 BNC 같은 경우에 뭐 별다른 그냥 횡보해주고 있죠. 어제 같은 경우엔 다시금 반등하나 싶더니 조금 조정을 받으며 위쪽에 있는 물량을 소화해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일단 지지라인 확실하게 디디면서 움직여주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떤 걸 보면 좋을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국내 코로나 치료제 개발이 지지부진하다라는 이야기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근데 요것 때문에 한국 BNC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있는데 솔직히 이거는 호재잖아요. 경쟁자가 지지부진하다라는 것이니까. 자,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BNC 같은 경우에는 이 골든 바이오텍의 이 데이터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점점 기대감이 이렇게 조금씩이나마 꿈틀꿈틀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내부에서 좀 좋은 정보가 퍼졌다면 벌써부터 올라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러한 정보가 아직은 퍼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다면 일단 지금은 이전에 회사가 이야기했던 그 시기까지 어느 정도 왔기 때문에 이제는 거의 다 왔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켜봐도 되겠죠. 네, 이왕이면 이렇게 기다린 만큼 좋은 내용으로 연결이 쭉쭉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위쪽으로 방향이 잡힐 수도 있고 아래쪽으로 잡힐 수도 있지만 기대감이 현재 있는 거라는 걸 알면서 이 한국 BNC 차트랑 수급 요거 한번 볼게요. 일단 먼저 한국 BNC의 수급부터 살펴보자면요. 외국인이 어제 조금 팔았어요. 근데 이제 여전히 산호 물량이 많다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산 물량의 일부만 어제 약간 올라갔을 때 던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추가적으로 외국인 수급이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여기가 저점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켜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투신이 살금살금 다시금 또 여기서 이제 물을 타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양이 조금 많아진다면 올라가는데 도움이 되어줄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거 감안하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서 플러스가 나와준다면 매우 좋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부근을 딛고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럼 지지 라인을 먼저 생각을 해본다면 첫 번째로는 이 480선 이걸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외에 딱히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면은 멀어요. 그 다음 지지 라인은 뭐 주봉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멀잖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웬만하면 지지해주고 반등해주는 걸 좀 바래보자. 바래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지를 하고서 이제 올라가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을 때, 지금은 11선이 저항을 해주고 있단 말이죠. 근데 21선마저 뚫어준다면, 볼린저 상단까지 수월하게 가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과거의 패턴을 봤을 때 여기까지 올라간다라고 치면 61선마저도 돌파를 해주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쌍바닥을 요렇게 이게 조금 어거지긴 한데 이렇게 쌍바닥 이후에 60에서 돌파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요렇게 쌍바닥 이후에 돌파 역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못해도 241선까지는 한번 터치를 해줄 거예요. 근데 241선을 수월하게 뚫어준다? 그러면 121선도 뚫어줄 것이고 패턴 121선 닿으면 다음날 이런 양봉 하나는 추가적으로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 수익의 기대값이 조금이라도 높은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총정리를 해보자면 현재 여기서 21선까지 돌파해 주게 된다면 그러면은 61선 뚫고 121선, 241선 이런 부분을 노려볼 수 있겠다. 그러면 얘가 머리가 들 때쯤 이렇게 돌아갈 때쯤 추가 매수도 한번 생각하면서 자 이렇게 현재 위치에서 횡보를 해주게 된다면 이런 것까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니까 이 기준을 잡고 전략 대응 해나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한국 BNC 너무나도 우리에게 질질 끌리는 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좋은 결과물이 나오길 바라며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